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네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겠다. 조선 중기 경상도의 한 넓은 기와집 안채에서는 날마다 긴장과 속삭임이 이어졌다. 그 집안은 대대로 벼슬길을 걸어온 내대부 가문으로 고을 사람들 누구도 감히 대놓고 흠잡지 못할 만큼 권세와 체면을 중시했다. 하지만 안채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주인공 은심은 16 어린 나이에 시집마 어느덧 21살이 되었지만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다. 혼례 첫날만 해도 모든 이가 저 고은색 씨가 이 집안의 복이 되어 주겠지 라며 축복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한숨과 원망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미 3차례 아이를 가졌으나 모두 사내가 아니었고 마지막은 아이의 유산으로 끝났다. 시어머니는 매번 차갑게 말했다. 여자가 집안에 들어왔으면 무슨 도리를 다 해야 하는지 알아야지. 네가 밥상을 아무리 잘 차린들 아들을 낳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에 은심은 언제나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남편은 한양에서 벼슬 길에 있어 집에 드나드는 날이 거의 없었고 편지마저 드물었다. 외로운 처지의 시댁의 눈초리를 받으며 살아가는 은심은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사건은 폭풍처럼 닥쳤다. 안채 마당에 한여들이 분주히 모여들었고 시어머니는 차가운 얼굴로 은심을 불러 세웠다. 오늘은 이 집안의 수치를 바로 잡아야겠다. 은심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여둠이 양팔을 붙잡았고 또 다른 한여라 커다란 가위를 들고 다가왔다. 날카로운 쇠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여자가 집안을 이유를 씨 하나 낳지 못하면 그 머리라도 깎아 중으로 보내야지. 이게 조상의 뜻이요. 가문의 체면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형벌을 선고하는 관원의 목소리 같았다. 은심은 눈물이 터져나왔 감히 울음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제발 어머님, 저는 간절히 배달렸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돌처럼 단단했다. 순간 가위날이 그녀의 머리칼을 베어냈다. 흑단 같은 머리카락이 허공에서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은심은 온몸이 떨렸고 마치 자신이 여인이 아니라 한낱 죄수로 전락한 듯한 몸열감을 느꼈다. 마당에 모인 하녀들과 동네 여인들은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봉정신보다 비웃음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팔아 초귀하다는 진면을 이도 아들을 못 낳으니 머리칼을 잘리고 접골이 되는구나. 사람 겉몸만 보고는 알 수 없다더니 참 딱하다. 소문은 그날 오후 장터까지 퍼져나갔다. 은심은 하루아침에 아들을 낳지 못한 불운한 일에 인해서 가문의 수치로 불렸다. 길을 걸 때마다 수근거립이 따라다녔다. 밤이 되자 은심은 거울 앞에 앉았다. 반쯤 각인 머리, 울음에 부은 눈, 그리고 꺼져가는 자존심. 그녀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청룡, 하늘도 나를 버린 것인가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눈물 속에서도 이상하게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깊은 심연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저항심, 언젠가 이 치욕을 갚으리라는 의지였다. 며칠 후 은심은 안채 서구의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 다 뜻밖의 서철 하나를 발견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 익숙한 글씨가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흘씨였다. 봉투 안에는 작은 비단보장 이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떨리는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딸아, 네 피에는 이 집안조차 두려워할 힘이 흐른다. 그날 이 오면 이 글을 증거로 삼아라. 집 뒤 대나무 숲을 찾아다. 은심은 숨을 몰아쉬며 문서를 옮겨 쥐었다. 눈아 피 어지러웠다. 단순한 위로나 망자의 유언이 아니었다. 분명 집안의 뿌리 깊은 비밀과 관련이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날 밤 은심은 달빛으로 이지의 집 뒤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들이 쉬쉬 이익득이 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팔걸음을 제조했다. 땅을 조심스레 파헤치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장신과 함께 또 다른 종이가 들어 있었다. 은심아, 네가 언젠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네 혈통은 하찐치 않다. 언젠가 모두가 네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은심은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외쳤다. 어머니, 이 말씀의 뜻을 꼭 밝혀냈습니다. 저를 짓밟은 이 집안에 언젠가 진실을 보여줄 이라. 대나무 숲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맹세는 밤하늘 울리는 듯했다. 달 빛이 기와 지붕을 흘러내리던 밤한 채마로 끝에서 북소리가 낮게 울렸다. 장독대 사이로 선을 한 타람이 지나가며 굴뚝 연기를 휘어잡아 끌어내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불러내는 신호 같았다. 은심은 문살 뒤에 숨어서 누군가 몰래 들여보는 상자를 다시 꺼내주었다. 비단 보자기 사이로 빛이 빛 가립 작은 옥패가 미끄러져 나왔다. 어머니가 남긴 글고 함께 있던 그것은 모르려 해도 눈길을 빼앗아가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손끝에 닿는 자가 옴이 오히려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겁. 그날 낮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의 모든 하녀들과 몇몇 촌부들을 불러 모아놓고 차분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선언했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씨를 위해 책시를 드리겠노라고 말 끝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 미뤄둔 일을 마침내 바로 잡는다는 듯 훈연한 표정이었다. 은심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힘없이 풀려 기둥에 기대고 말했다. 머리칼이 반쯤 잘려나간 뒤로 세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집의 죄인이었고 이제는 자리를 내주어야 할 주인이었다. 책실로 들이라는 여인은 근처 고을에서 들어왔다. 이름은 그 아이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지만 눈동자에 비신 안채의 광택과 소미불의 도톰한 자락을 힐끔힐끔 훔쳐보는 시선은 숨기기 어려웠다. 한여들이 수근거렸다. 어려도 복은 타고났다고. 초옥이 그러우면 이 집에 곧 사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거라고. 그 말 끝마다 은심의 가슴 어딘가가 뜯겨 나가는 듯 아려왔다. 밤이 깊어지자 은심은 서고에서 꺼내온 옥패를 향로 위에 살짝 데우며 문양을 유심히 살펴다. 빛이 속에 새겨진 문양은 단순한 꽃이나 구름 무늬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얼핏 들은 이야기를 더듬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의 이름보다 오래 살아남는 표식을 갖고 태어난다. 언젠가 그 표식이 내 길을 밝힐 것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가에서 다시 피어나듯 맴돌았다. 은심은 옥패를 비단 보자기에 싸서 품 깊숙이 감추었다. 그 순간 안채 쪽에서 등불이 서너 개 한꺼번에 흔들렸다. 시어머니가 밤참을 들인 뒤 초옥에게 따뜻한 옷을 더 내줄라고 지시하는 소리였다. 그 자상함은 은심을 향해서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은심은 허름한 포드기에 옥패와 서차를 쌍 뒤 장터로 향했다. 장터 끝자락 초가집 사이에 작은 의원방이 있었는데 늙은 의원이 은퇴하고 그의 제자라는 은혁가 가끔 오는 곳이었다. 붙박이 문에는 해민석 파견 은혁 연서라는 글씨가 비스듬히 적혀 있었다. 은심은 문간에서 오래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연서는 생각보다 젊었다. 단정한 보컬 같은 옷차림에 머리를 깔끔히 틀어올린 여인이었는데 눈빛이 맑고 말수가 적었다. 무슨 증세가 있으십니까? 은심은 곧장 자신의 병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은 꼭 그 여인 탓입니까? 연서는 잠시 은심을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를 갖는 일은 하늘의 뜻도 몸에 조화도 필요합니다. 여인만의 탓이라고 단접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기운 혈이 흐름, 마음의 상처까지 모두가 얽혀 있죠. 그 말에 은심의 눈동자가 커졌다.
조선의 누구도 쉽게 입 밖에 내지 않던 진실이었다. 연서는 조심스럽고 도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남편 쪽 진맥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은심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었고 그럴 수 있는 세상도 없었다. 연서는 낮은 막히 말했다. 모든 것이 여인 탓이라는 익숙한 믿음이 이 땅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덜 말해지고 더 자주 감춰집니다. 그녀는 괴짜 깊은 곳에서 얇은 책자를 꺼내어 바닥에 펼쳤다. 그림으로 그려진 맥의 흐름과 기월의 조화가 간략히 적혀 있었다. 은심은 종이에 얼굴이 바짝 붙은 덩큼 나가가 글자를 덮어뜯었다. 그때 연서는 마치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는 듯 묻지도 않은 말을 던졌다. 부디 당신이 혼자가 아닌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집안은 여자에게 쉬운 죄로 가문의 험을 덮기도 합니다. 은심은 순식간에 숨이 막혔다. 가문의 허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전동처럼 물렸다. 그녀는 옥패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결국 삼켰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다만 떠나기 전 용기를 꽉 준 손으로 부탁했다. 혹시 나중에 집안에서 진맥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비밀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연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다. 진실 보는 노는 고요할수록 좋습니다. 때가 오면 부르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심은 장터 입구에서 낯익은 문사를 파는 서리에게 붙잡혔다. 그는 술 기운이 돈을 알글로 투대뱉었다. 이 집 대감 나으리가 젊을 적에 한번 크게 알았던 하완양에서도 약을 구해왔다고 들었도만 가벼운 농담처럼 흘림만이었지만 은심의 팔걸음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젊은 시절의 큰 병, 그 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허기야 그 후유가 오늘에 다 있는 건 하니까 저녁 무렵 안채 대청에는 흰 병풍과 붉은 비단띠가 걸렸다. 시어머니가 무당을 불러들여 자손을 비는 구술을 하겠다고 했다. 초옥은 깨끗한 소복을 입고 물을 풀고 렀고 은심은 그 옆에서 촛대를 들기했다. 저 뿔은 흘러내리면 납작해졌고 초옥의 그림자는 벽에 크게 요동쳤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외쳤다. 흉을 물리치고 복을 들여오라. 시어머니 얼굴은 환희로 번들 걸었다. 은심의 심장은 굳어버렸다. 급한의 흑청대로 복소리 속에서 어느새 그녀만이 조용히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급함 90 끝나자 시어머니 런 은심을 따로 불러 세웠다. 내일부턴 초옥을 네가 보필하거라. 몸에 좋은 탕을 직접 따리고 밥만 악따뜻한 물로 팔을 식혀 라. 네가 못한 일을 저하해야 한다. 네 나도 도와야지. 그 말에 은심은 손끝까지 차가워졌다. 자신에게 씌워진 죄가 이제 봉사로 변쟁에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대답은 단 한 줄뿐이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심은 초옥의 시녀가 되었다. 딱 그나 미엄 인삼과 대추를 뜬 북농은 탱약 아침마다 햇볕에 말린 이불가리까지 돛땄다. 한녀들은 슬그머니 웃음을 터뜨렸고 행랑채의 젊은 사내 하인이 뒤에서 수근거렸다. 저러다 저 산의 오름소리가 들리겠지. 그때마다 은심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내렸다. 그러나 기이하기도 그녀의 눈앞에는 초옥의 그림자보다 다른 그림자가 더 짙게 들이왔다. 젊은 시절의 큰 평을 알았다는 남편,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옥패의 문양. 사흘 뒤 시어머니는 마을 어귀의 산사로 사람을 보냈다. 머리를 깎아 중으로 보내는 형벌에 마지막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었다. 은심은 마루 끝에서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밤 서고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가게도를 찾아 펴놀고 촛불을 밝혀 한자 한자 덤두었다. 호적의 글씨 사이로 낯선 공백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의 이름 위쪽, 아버지의 젊은 시절 기록 중 몇 회의 행적이 희미했다. 종이의 결이 다른 곳처럼 묘호하게 발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터칠한 듯. 은심은 가게도 가장자리에서
흐릿한 도장을 발견했다. 꼭꼭 눌러진다는 적이었지만 문양의 일부가 옥패 그것과 닮았다. 등줄기를 타고 전룰이 올랐다. 다음 날 은심은 한양에서 내려와 고을에서 은거 중이라는 예선비를 찾아갔다. 이름은 한응재. 그는 예전에 중앙에서 문서를 다루던 관직을 지냈다고 했다. 은심은 비단 모작에서 옥패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한응재는 옥패를 오래 바라보다가 이마를 집었다. 이 표식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여. 모험은 해서만 쓰던 비밀 표식이지. 아무에게도 알려선 될 사적 인연을 증명할 때 쓰였어. 사적 인연이라니요. 비록 묶였으나 허적으로 묶이지 못한 인연. 때로는 그것이 가리도 해기도 하고 방패라도 해기도 하오. 은심의 입술이 말랐다. 그렇다면 이 옥패를 누가 책에 남긴 것인지도 곧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응재는 고개를 줬다. 지금은 아니. 다만 이 집안이 당신을 희생 삼아 덮고 있는 허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당신의 옥패는 언젠가 그 허물 벗기는 칼자루가 될 것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심은 하늘을 올려놨다. 구름이 얇게 흘러고 햇빛은 고요화했다. 그러나 마음은 거대한 소용돌이 안으로 빨려들었다. 돌아와 보니 안채는 소란스었다. 시험 언니가 갑자기 대문관으로 탈려나갔고 하여들이 분주히 물통이를 나르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초옥이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누군가는 이 기운이면 곧 좋은 소식이 오지요 라고 기뜸했다. 은심은 억지로 숨을 고르면 초옥방으로 갔다.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희미했고 초옥은 누군 채로 뼈를 붉혔다. 은심은 물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었고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3번 산사의 범종소를 떠올리듯 마음을 타잡았다. 그날 밤 은심은 사람들 눈을 피해 작은 종이를 처벌 밀봉했다. 해민서 연서 의혹회 지만의 진맥을 은밀히 부탁드립니다. 비밀을 지켜주실 기. 그녀는 종이 사이에 옥패 문양을 베낀 작은 그림을 살짝 끓여놓다. 은서가 알아볼 수 있는 암호였다. 편지는 장크의 염색장 겸하는 노발을 통해 전달됐다. 노발은 오래전부터 비밀스러 심부름으로 생기를 이용한 사람이다. 말이 없고 발걸음이 가벼웠다. 이틀 뒤 연서가 안채 뒷문으로 들어왔다. 은심은 일부러 하인들에게 초옥의 약탕을 부탁한 뒤 그 틈을 다 연서를 초옥에 방어들였다. 연서는 손을 씻고 맥을 짚었다. 한참 동안 조용했다. 조건 눈을 감은 채로 일부러 더 깊은 신음을 내는 것 같았다. 연서는 맥에서 손을 떼면 단정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직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호약이 겹쳐드는 기운이 있긴 한데 이 집안의 기운이 한쪽으로만 흘러요. 한쪽으로요? 연서는 은심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이 집안 남정인 애들의 기혈이 오래전부터 비뚤어져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정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변했다. 시어머니였다. 누구니? 문이 벌컥 열렸고 연서는 담담히 몸을 일으켰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은심의 손, 연세 보자기, 그리고 침성의 초옥을 차를 흘러다. 네가 감히 은희어를 불러 남의 참자리를 해집냐. 이 집안을 모욕하는구나. 어머님 아이를 위하여 필요한 진리기 옵니다. 아이를 바라는 마음이 같다면 입을 다물어. 이 집에서 필요한 것은 네 변명이 아니다. 산사의 폰을 날이나 쇠고 있어라. 그날 밤 시어머니는 연서를 따로 불렀다.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는 작은 주머니를 꺼내 지워주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말게. 연서는 주머니를 보지도 않고 말했. 진실은 멀리 던져도 제 빛으로 돌아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 빛이 내 눈을 멀게 하지 않기를. 연서는 말없이 허리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은심은 석가를 아래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주머니가 닫히는 소리, 연서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
그리고 안채의 등불이 하나 둘 꺼지는 소리. 모든 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생생하게 박혔다. 그 소리들이 겹쳐져 한 가지 뜻이 되었다. 이 집은 진실을 두려워한다. 다음 날 새벽, 족은 갑자기 토기를 한 꼭 구역질을 했다. 한여들은 환호했고 시어머니는 곧장 사주를 보러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은심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족의 방에 들여보는 탕야크러 새 가장자리에서 스디스는 향이 아닌 달큼한 냄새가 올라왔다. 누군가 일부러 섞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향. 은심은 주방의 약 초교적을 뒤져보다 빈 병 하나를 발견했다. 속을 편히하여 기운을 끌어올린다 하는 그리시가 심의했다. 강하게 달아서 한때 임신 초기의 반응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은심은 병을 준 채에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해질녘 마당의 낯선 말발굽 소리가 울렸다. 한양에서 온 마루의 문서 시종이 대문을 두드렸다. 사도의 명으로 긴급 공문을 전하러 왔어. 안채가 술렁이었다. 시어머니는 단정히 비늘을 꽂고 대문으로 나갔다. 공문을 펼친 순간 그녀의 얼굴 빛이 순간 흔들렸다. 시종은 또 박도 박 읽었다. 상공께서 부근에 즉시 상경을 명하시다. 가문의 소요소문이 틀려오니 빠른 정돈을 바람. 소요소문 그 두 글자가 바람처럼 대청을 휘돌았다. 은심은 알았다. 장마비 초천둥처럼 무언가가 오고 있었다. 그날 밤 은심은 대나무 숲으로 나갔다. 바람이 잎을 뒤집으며 선을 한 길을 만들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어머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이지 않게 해주세요. 바람 속에서 대나무가 서로 부딪혀 낮은 음을 냈다. 그녀는 품에서 옥패를 꺼내 손금에 눌러보았다. 옥의 차가움이 피를 깨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편지를 썼다. 한 응제온게, 옥패와 가계도의 공백에 관하여 더 여쭙고 싶습니다. 곧 남편이 상경합니다. 돌아오기 전 진실을 피추는 등 불 하나가 필요합니다. 새벽녘 은심은 초옥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다. 족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좁을 들어 옆에 약탄 끝을 들여다보았다. 얇은 막이 초면에 떠 있었다. 은심은 조그만 사발에 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혀끝에 살짝 대 보았다. 달았다. 너무도 달았다. 그녀는 그릇을 내려놓고 초옥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철연하고 숨결은 고르다. 은심은 초옥을 미워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와 스스로를 놀라게 했다. 너도 이 집의 소용돌이에 던져진 한 사람일 뿐이구나. 그녀는 아주 낮게 속삭였다. 낮이 되어 시어머니는 산사로 보낼 날짜를 박았다. 사흘 뒤 새벽통이 트기 전에 마치 오랜 기다림을 들어 밀어붙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은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하게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는 그 미소를 싫어했다. 웃음이 남았느냐? 웃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 입으로 감 이마의 대꾸를 사흘 뒤 저를 보내시기 전에 단 한 사람의 진맥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집안이 진정 복을 원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을게 떴다. 누구를 부르려느냐. 해민서은유를 그 여자 안 된다 했을 텐데. 그럼 산사의 대덕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숨을 속일 수 없는 분이시지요. 잠시 침묵이 흘렸다. 시어머니는 생각에 잠긴 듯 부채 끝으로 대청 마루를 턱턱 두드렸다. 좋다. 산사에서 스님 한 분을 모실 수 있게 하마. 대신 그 자리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걸로 끝이다. 약조하십니까? 약조한다. 그날 밤 은심은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무너지는 소리가 아닌 바뀌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었다. 잔잔하게 그러나 분명히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흘만 더. 사흘 전날 마을길로 먼지가 일었다. 산사에서 온 스님이었다. 회색 장상을 걸친 중년의 스님은 눈빛이 깊었고
걸음이 단정했다. 법명은 설담. 스님은 안채에 들어 서자마자 향로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숨이 막혀 있는 집일수록 말이 많지요. 시어머니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설담 스님은 먼저 초기맥을 짚었다. 오래지 않아 은심의 맥도 씹었. 그리고 아주 잠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가능하면 아드님도 모시게 해주십시오. 세 사람의 숨이 한 집의 숨을 입니다. 대청의 서늘한 바람이 후욱 불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예의가 아니다. 예의를 차리는 자리라면 저를 부르지 않으셨을. 설담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숨은 예의를 모릅니다. 그때였. 대문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고 종이 3번 울렸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생각보다 빨랐다. 그는 길몬 먼지를 아직 털지도 못한 을 불러 대청에 올랐다. 은심은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다. 그 얼굴은 여전히 젊었고 여전히 어딘가 호약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반가움을 숨기지 않으며 달려갔다. 어서 와라. 마침 잘 왔다. 스님께서 내 숨을 보시겠다 한다. 남편의 미간이 찌질해졌다.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설담 스님은 공손히 합장했다. 짧게 끝난 애다. 그는 맥을 집었다. 한 호호, 두 호호, 세 호호. 스님의 손끝이 아주 약간 떨렸다.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숨이 얕으신 애다. 오래된 허가 붙어 있으십니다. 대청의 침무지 떨어졌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부채감이 끌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남편은 당황한데 목을 가다듬었다. 어릴 때 알았던 병의 후유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남자는 일로도 호해줄 수 있는 법이다. 아이는 여인이 품는 거다. 설담의 눈이 깊어졌다. 아이를 품는 것은 여인이지만 숨을 건네는 일은 불이 함께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초옥이 갑자기 어지럽다며 몸을 일으켰다. 한이어들이 달려가 부축했다. 그 소란 사이로 은심은 남편의 눈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 동저 어딘가에 오래된 그늘 있었다. 어제면 그 그늘 이 집의 오랜 침묵을 만들어 온 걸지도 모른다. 그날 밤 은심은 마지막 결심을 했다. 옥배와 서찰 가계도의 공백을 하나로 엮어 황제의 계본을 문서를 정리했다. 그리고 산사의 설담에게도 짧은 서찰을 썼었는했다. 숨을 빼앗는 자와 숨을 감추는 자를 함께 보게 해주십시오. 설담은 미소를 지지도 않고 찡그리지도 않았다. 그저 합장했다. 새벽녘 마땅에 바람결이 달라졌다. 대문 밖에서 다시 종이 올렸다. 이번엔 관청의 하급 일이었다. 긴급 서찰을 전하라 하셨. 오,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았. 봉투를 뜯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은심은 멀찍해서 그 흔들림을 보았다. 그녀는 나랏. 사흘 뒤 산사로 가는 길은 더 이상 단순한 형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 길 위에서 누군가의 숨이 드디어 제 이름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은심은 마음속으로 마지막으로 반복했다. 사흘만 더. 그 말은 주문처럼 그녀의 피를 데우고 발끝까지 용기를 흘려보냈다. 이제 숨을 속이온 집과 숨을 빼앗긴 여인과 숨을 나누지 못한 남자의 진실이 마침내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사흘 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안채 마당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 앉아 있었다. 은심은 서둘러 몸을 단정히 하고 앉아 있었다. 오늘은 산사에서 모셔온 설담 스님이 다시 이 집을 찾는 날이었다. 시험은 이는 전날부터 준비를 분주시켰다. 한여들이 깨끗한 물을 기록해 하고 마당의 낙엽까지 모두 쓸어내리게 했다.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서늘한 진장감이 흘러넘쳤다. 은심은 대청 앞에 무릎 꿇고는 채 숨을 고르며 품속의 작은 비단 보자기를 다시 한번 매에 만졌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옥패와 석찰,
그리고 며칠 전 가계도에서 발견한 희미한 공백 부분이 함께 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억울한 면으로만 머물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꾼 유일한 길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안개 사이로 불나팔 소리가 울리며 산사의 행자들이 앞장서 걸어왔다. 그 뒤에 설담 스님이 나타났다. 저는 회색 장사 위에 검은 법의를 걸치고 있었는데 아침 햇살이 흰 약에 비치자 마치 안개 속에서 떠오른 그림자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 집은 하늘의 기도를 올리려는 뜻이 크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숨을 살펴야 할 것이 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시몬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며 맞이했다. 스님 번거롭게 해드려 취해 송합니다. 저희 집안의 앞날을 위해 오늘 다시 살펴주시길 청합니다. 대충에는 이미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좁은 새하얀 장삼 같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고 은심은 한쪽에 무릎 꿇고 촛불을 들었다. 남편 또한 긴 여정의 피로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어머니의 강요에 따라 자리에 나왔다. 설담 스님 은 차례대로 세 사람의 맥을 짚었다. 먼저 촉의 맥은 약 하나 부드럽게 흐르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치게 억지로 끌어올린 기운 같았다. 스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으나 그는 말을 아꼈다. 이어서 은심의 맥을 짚을 차렸다. 은심은 긴장된 숨을 삼켜 지만 차분히 손목을 내밀었다. 스님의 손끝은 그녀의 맥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 순간 스님의 얼굴에 미면별 표정이 스쳐갔다. 숨이 고르게 이어져 있지 않소. 하지만 막혀 있지는 않소. 더 중요한 것. 스님의 말을 잇기도 전에 시험은 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대청은 한순간에 싼을 해줬다. 설담은 몽무피 시선을 남편 쪽으로 돌렸다. 이제 상공께서도 맥을 보시죠. 남편은 난천 얼굴 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었다. 스님이 그의 맥을 짚는 순간 긴 침묵이 흘렀다. 손끝이 몸 존재, 스님의 눈이 깊어졌다. 숨이 아트시고 오래전 앓은 병에 그날이 아직 남아있어. 기열이 고르지 못하니 씨앗 뿌리 내리기 어려울 것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대청은 마치 변화기 친 듯 알아붙었다. 한녀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고 시험은 이 얼굴이 흰빛으로 변했다. 감히 무슨 망언을. 시험은 이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아이는 어릴 적 앓은 것일 뿐이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요인이 씨를 품지 못하니 이 사달이 나나녀. 설담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씨는 나무에서 나오고 열매는 땅에서 맺히는 법. 땅만 탁하면 나무는 언제든 죽습니다. 은심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리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시험은 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오늘의 자리는 여기까지다. 스님은 당장 물러가시오. 스님은 고요히 일어나 합장했다. 소문 가릴 수 없어. 오늘 제가 본 것은 언젠가 세상도 알게 될 것이요. 스님이 떠난 뒤 대청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시험은 이는 은심을 노려보며 이를 락물었다. 네가 꿈인지 시지 네가 저 스님과 입을 맞췄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말을. 은심은 고개를 떨고 왔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아무것도 꾸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소음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시험은 이는 분노에 몸을 떨며 하얀 애들에게 명령했다. 이 여자를 당장 산사로 끌고 가라. 사흘을 기다릴 필요 없다. 지금 당장이다. 하얀 애들이 다가오자 은심은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다. 잠깐만요, 어머님. 그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이 안에 어머니가 남기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철을 보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시험은 이 시선이 비단 보자기에
꽂혔다. 순간 그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당혹이 스쳤다. 하지만 곧 차갑게 가라앉았다. 무슨 술책을 부리라는 것이냐. 네 어머니라니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여인을 틀먹여서 무슨 이득을 보려 하느냐. 은심은 담았다. 그분은 떠나셨지만 남긴 것은 살아있습니다. 이 옥패와 글에는 이 집안이 감추려 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시험은 이는 한순간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고장 하야들에게 손짓했다. 저 여자를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 하야들이 달려들었고 은심은 팔이 붙잡혔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비단 보자기를 옮겨진 채 외쳤. 이 집안의 허물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소문 결국 빛을 찾아옵니다. 그 외침은 대청 기둥과 처마를 올리며 메아리쳤다. 하야들이 끌어내는 은심의 발자국 소리가 돌게 단을 울렸다. 시험은 이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스쳐갔다. 마당 끝에 이르렀을 때 은심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린 그룹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비천에 대해 왔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외침을 증명하듯 어둠 속에 작은 키를 열고 있었다. 은심은 하야들에게 끌려 안채 바깥 행랑채로 내던져졌다.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며 쓰라린 고통이 번졌지만 그녀는 이를 약물고 비단 보자기를 꽉 움켜쥐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옥패의 차가운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행랑채마로 위에 서 있던 몇몇 타인들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보아라, 결국 쪽 변하는 군화 가문의 체면을 털어 빼오니 당연하지. 그들의 조롱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지만 은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힘이 차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은심은 서늘 한 발액 속에서 홀로 불업을 끌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반쯤 깎인 채로 흐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집이 감추는 진실이 무엇이든 반도씩 밝혀내겠습니다. 그대였다. 창문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해민서 위녀 연서였다. 은심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지 이곳의 연서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스님께서 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신을 그냥 뜨면 큰 화가 닥친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은심은 곧장 비단 보자기를 풀어 연색의 옥표와 서찰을 보여주었다. 연서는 눈을 크게 뜨며 한참 동안 그것에 살펴왔다. 이 문양, 저는 예전에 해민서 기록을 정리하며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왕실과 연결된 몇 명 감은 많이 사용하던 푸식입니다. 감히 누군가 함부로 새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은심의 숨이 멎는 듯 했다. 왕실, 그렇다면 제 어머니는, 연서는 끄덕였다. 분명 이 집안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남긴 이 옥표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혈통을 증명하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은심은 눈가가 젖어들었다. 어린 시절 내일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 뒤에 이렇게 큰 비밀이 숨겨 있었다니. 그러나 그 감동도 잠시의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연서는 재빨리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곧 이어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매서운 회초리가 들려 있었다.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감히 의인네와 몰래 대통령하다니. 이 집안에 해를 끼치려는 것이냐. 은심은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똑바로 들며 말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왜 제 어머니가 이 옥회를 남기셨는지, 왜 제가 이토록 억울한 멍해를 써야 하는지. 시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분노로 덮여졌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너는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다. 당장 매일 새벽 산서로 보내겠다.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 밤 은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별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어머니가 남긴 글쎄가 계속 울려 퍼졌다. 네 피에는 이 집안조차 두려워할 힘이 흐른다. 다음날 새벽 시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 은심을 끌어내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이요란하게 울렸다. 관청에서 파견된 관리가 급히 들어왔다. 상감께서 긴급히 명하시길 이 고을의 사대부 집안에 소문이 무성하니 즉시 조사하라 하셨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관리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보군께서 젊은 시절 알았던 병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이 도는 두타오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하겠소. 순간 대청이 술렁이었다. 하인들과 한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은심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마침내 감 좋았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허튼 소문일 뿐입니다. 감히 우리 집안을 욕보이는 자는 감두지 않겠어. 그러나 관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요. 상감께서도 그리 바라 신이 곧 증거를 모으게 될 것이요. 그날 밤 은심은 몰래 대나무 숲으로 나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물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려 합니다. 저는 둘이 없지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바람 사이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은심아, 진실은 너를 아프게 하겠지만 동시에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은심은 눈을 뜨며 옥패를 품에 꼬아놨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 관리 앞에서 이 옥패를 꺼내 들겠다. 대청마루에 깔린 도자리가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 축주했다. 형조에서 내려온 관리가 붉은 인장을 찍은 문서를 펼쳐들고 낮게 울리는 목소리로 공시를 읽어 내려갔다. 가문의 화관이 소문으로 번지니 사실을 밝혀 백성의 입을 잠재우라.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부채로 손끝을 톡톡 치며 대답했다. 진실은 이미 명백합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품지 못했을 뿐 은심은 말없이 허리를 세웠다. 품속의 비단 보자기에서 옥패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오늘 스스로의 숨을 감추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관리는 먼저 절차를 세웠다. 안채의 안사람, 행랑채의 사람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의녀와 승려까지 모두 차례로 부르겠다고 했다. 사사로 이 이마를 감출 수 없어 모두의 눈앞에서 물을 것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잠시 눈빛이 어두워졌지만 곧 짧게 웃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그녀의 웃음은 매끄러웠으나 차갑게 씻어 있었다. 은심은 그 웃음 끝에 스며있는 불길함을 읽었다. 누군가 이미 무언가를 움직였다는 예감이 들었다. 첫 번째로 불려둘 사람은 해민 서인이여 연서였다. 연서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필요한 말만 골라서 했다. 한 집안의 숨이 뒤틀려 있으며 누구의 배 하나로 감당되지 않습니다. 관리가 물었다. 증거는 연서는 조용히 약한 그릇을 내놓았다. 초옥의 방에서 가져온 그릇이었다. 가장자리에 말라붙은 얇은 막과 힘이 한 단내가 남아 있었다. 입덕과 유사한 반응을 이륙이나 임신을 단정할 수는 없는 약입니다. 관리의 시선이 시어머니로 옮겨갔다. 시어머니는 다 파지 않았다. 대신 부채를 조금 더 세차게 흔들었고 안채의 공기를 휘저버렸다. 그 다음은 설담순. 그는 그 어떤 장식도 없는 눈빛으로 간단히 말했다. 숨은 거짓이 없어입니다. 관리가 되물었다. 그 숨이 향한 곳이 어디란 말이오? 스님이 은심의 남편을 바라보았다. 잠깐, 아주 잠깐 동안, 그리고 다시 눈을 거두었다. 그 짧은 눈길만으로도 대청의 사람들은 서로의 속을 훑어본 듯
술렁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아직 젖지 않은 먼지가 눈썹에 남아 있었다. 긴 길을 돌아온 사람의 눈, 오래 앓은 사람의 숨. 시어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스님 말씀은 늘 애매하구려. 숨이 어찌 말을 하오. 설담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말을 하는 건 사람이고 드러나는 건 숨이요. 그 순간 은심은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다. 그렇다면 제 숨이 향한 곳을 오늘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신라처럼 떨리는 손 끝을 스스로 다독이며 매듭을 풀자 비집비 노패가 새벽빛을 받아 은근히 빛났다. 술은 거리다 소리가 딱하고 멎었다. 관리가 가까이 다가 와 옥패를 양손으로 받들었다. 이 문양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문양의 결을 살펴다 휘있게 뱉기 어려운 표식이여 연서가 조심스럽게 덧대 제가 해민서의 오래된 장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특정 가문과 혈연을 증명할 때 쓰이던 비밀 표식. 시어머니가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다. 허소리다. 노파의 말과 의묘의 상상이 어찌 증거가 되는가. 그때 대문 밖에서 지팡 이 소리가 단단히 울렸다. 하는 제가 상투에 비녀 하나만 꼽고 다른 장삼참임으로 들어왔다. 관리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다 오랜 문서를 다루던 분이라 들었어. 하는 쟤는 인사도 짧게 곧장 옥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손 끝으로 옥의 결을 덮은 고등에 얇은 숨을 밀어 올리듯이 낮게 말했다. 오문해서만 쓰던 새김이 호적에 올리지 못한 피주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표식. 시어머니의 부채가 바닥에 떨어지며 살짝 부서졌다. 은심의 심장 박동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듯 선명해졌다. 어머니가 남긴 글귀가 다시 되살아났다. 네 피에는 이 집안조차 두려워할 힘이 흐른다. 관리가 물었다. 그렇다면 이 옥패의 주인은 누구요? 하는 제가 고개를 들었다.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 그렇지만 그 피는 이 여인의 숨속에 남아있어. 시선이 은심에게 쏠렸다. 사람들의 눈이 서로에게 묻고 있었다.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가 어째서 모음원의 표식을 시어머니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가로막았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떠돌던 여인이 발락가진 상상력을 남기고 간 것뿐. 그 말은 날카로웠고 동시에 급했다. 관리가 빙 둘러 대청의 기둥들을 한번 쓰다듬듯 바라보고는 느릿하게 물었다. 그러면 가계도를 보세. 은심은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다. 바랜 가계도의 특정 부분이 다른 종이로 더 떼어져 있었다. 여길 들 추워 보십시오. 가장 자리에 낡은 풀칠을 떨어져 나가자 그 밑에서 누군가 급히 더 쓴 글씨가 드러났다. 잉크의 색은였고 획은 떨렸다. 한응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일곤 해려걷다. 어린 상공병으로 후사가 어려울 수 있다. 숨이 끊겨 이어 붙이는 소리가 대청에 번졌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불안에 떨렸다. 시어머니는 즉시 소리쳤다. 저 허튼 메모가 무슨 증거란 말이냐. 누가 언제 어디서 쓴 것인지도 모르는 종이장이여. 한응제는 차분했다. 이 종이는 이 집 서고의 종이와 결이 같습니다. 먹의 번짐도 이 집이 쓰던 먹과 닮았어. 급히 더 떼고 다시 가렸어. 숨기려는 사람의 손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관리는 손을 들어서 소란을 멈추게 했다. 말로만으로는 부족하오. 오늘 안에 더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오. 그가 지짓하자 나졸 둘이 들어와 무리건으로 올렸다. 하나는 초옥의 약탕 그릇, 다른 하나는 행망채 뒷간 근처에서 발견한 작은 병들이었다. 연서가 병을 들어 햇빛에 비추었다. 물처럼 맑았으나 흔들면 끈적한 실이 늘어났다. 이건 배를 따뜻하게 하는 약이 아니라 속을 달게 만들어 반응을 속이는 물입니다. 며칠 동안만 쓰면 처음 임신과 유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대청 안쪽에서 누군가 숨을 살피는 소리가 크게 났다. 초옥이 초조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시어머니가 즉시 팔을 잡았다. 앉아 있어라. 초옥은 무릎을 꿇고 손을 꽂아봤다.
눈물은 흘렸지만 혀는 굳게 다물어 있었다. 은심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았다. 미움과 연민이 한 건엄의 가슴을 스쳤다. 너도 결국 누군가의 도구였을 뿐. 관리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멈춘 곳은 남편이었다. 상공 숨을 보이시어. 남편은 숨을 기회게 들이마셨다. 설담 스림이 나섰다. 어릴 적 병을 겪으셨다면 맥이 흐름에 큰 적이 남아 있을 것. 이어 남편이 조용히 손목을 내밀었다. 스님은 오래 그리고 아주 느리게 그의 맥을 짚었다. 끝내 말이 없었다. 대신 손을 거듭며 짧게 고개를 숙였다. 숨이 얕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로 사올 수 없음을 알았다. 대신 시선을 돌려 은심을 노려보았다. 너가 이렇게까지 집안을 욕보이면 만족하겠느냐. 은심은 고개를 들었다. 말이 아닌 숨으로 대답했다. 저는 숨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 끝에서 아이유름 같은 새소리가 짧게 났다. 누구도 웃지 않았다. 새소리는 오래된 집의 처마를 스쳐 당연했던 말들을 무너뜨렸다. 그날 오후 관리는 결정을 미루지 않았다. 사흘이 고을 아전들을 모아 공개신문을 열겠어. 그 자리에서 이옥 배와 가게도 약탄과 평, 그리고 각자의 숨을 다시 확인하겠어. 그는 종이를 접어 인정을 짓고 나절들에게 명했다. 오늘부터 이 집 출입을 엄격히 불을 올릴 때마다 보고 알아서고의 문서는 보호긴 한다. 시어머니 입술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다 법이 그렇다면 따르지요. 사람들이 흩어진 도 이 은심은 행랑채 뒤편 대나무숲 프로 걸었다. 바람이 입을 뒤집으며 등줄기를 스쳤다. 연서가 뒤따라왔다. 오늘 잘 버티셨습니다. 은심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시작일 뿐요. 연서가 조심스려 물었다. 공개 신문에서 옥회를 완전히 드러내시렵니까? 은심은 잠시 생각했다. 옥회를 드러낸다는 건 자신의 수음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지켜야 하는 것이 단지 자신만의 아님을 이자 분명히 알 것 같았다. 증거는 칼이자 방패요. 가장 필요한 곳에만 꽂아야 상처를 덜 남긴다. 밤이 내렸다. 안자의 등불은 모두 꺼지고 달빛이 지붕을 벗자마 흘렸다. 그때 서고 중에서 작은 불빛이 어른거렸다. 은심은 가볍게 발꿈치를 들어 그 방향으로 달렸다. 서고 문등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허겁지가 몸을 구겨 넣고 있었다. 손에 들린 건 기름병, 불을 지를 생각이구나. 은심은 단숨에 달려가 문을 힘껏 밀어 닫았다. 마주선 사람은 중년의 하인장이었다.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그의 손목을 낚아채자 기름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짙은 냄새가 퍼졌다. 포지 못한 것으로 하십시오. 마님, 그가 간청하듯 속삭였다. 이대로면 안주인 마마가 무사치 못하십니다. 무사치 못한 것은 이 집의 숨이지. 오. 은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오늘 밤의 불은 내일의 시문에서 더 큰 불이 됩니다. 하인장은 바닥을 보며 떠났다.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싸웁니다. 은심은 기름 냄새가 옷에 패는 것도 있고 서구 안으로 몸을 깊이 들였다. 소중한 장부 몇 건을 꺼내 새 보자기에 싸고 한흥재에게 맡길 작은 꾸러미도 따로 만들었다. 이건 내일 새벽에 몰래 내보내시오. 들키지 않게. 하인장은 눈을 질근 감고 고개를 끄다 그 눈빛 속에 늦은 후회가 비쳤다. 서고를 나오자 설탕 스님이 마단 건너에 설섰다. 놀랄 틈도 없이 그는 합장했다. 수음이 타지 않게 하십시오. 은심이 짧게 웃었다. 그래서 불을 막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조금 숙였다. 내일도 불이 일어날 것이요. 사람을 입에서 은심은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다. 내일의 불길은 사실을 태울 수도 있고 사실을 비출 수도 있었다. 어느 쪽으로 흐를지는 오늘 밤의 선택에 달렸다. 새벽녘에 비가 내렸다.
오래 마르지 못한 먼지와 어저께 진 기름병의 냄새가 함께 젖었다. 은심은 마당을 맨발로 걸었다. 발바닥의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하늘이 잠깐 열리며 푸른 틈을 보였다. 그녀는 거기 대고 아주 낮게 말했다. 저는 숨을 돌려받겠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숨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날 낫관리가 다시 집을 찾았다. 그는 서고에 본인을 확인하고 하인들을 줄 세워 한 사람씩 물었다. 어젯밤 서고 근처 있었던 자는 누구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은심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입니다. 서고에 들었습니다. 불을 막기 위해 관리의 얼굴에 놀람이 슈쳤다. 불이라니. 은심이 사실대로 말했다. 하인장의 얼굴이 사위 어내렸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제 잘못이 옵니다. 관리가 즉시 명했다. 하인장을 따로 데려가 가볍게 권장 열 때 사사로운 불은 그 자리에서 꺼졌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본 모든 이의 마음에 또 다른 불씨가 옮겨 붙었다. 이 집은 무엇을 그렇게 태우려 했던가. 공개신문을 하루 앞두고 시어머니가 은심을 불렀다. 둘 사이에 낮고 길게 침묵이 흐른 끝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가 무엇을 얻고 싶은지 이제 알겠다. 은심은 고개를 저었다. 얻고자 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제 숨. 시어머니가 쓴 웃음을 지었다. 숨 따위로 어찌 집안을 세우냐. 숨 따위가 아니라 숨 그 자체로 집은 선체로 버텁니다. 말과 말이 부딪혀도 어느 쪽도 근거하지 않았다. 다만 오래 붙잡고 있던 그들이 조금 흔들렸다. 밤이 되어 은심은 마지막 준비를 했다. 오배는 다시 비단 보자기 옛사고 품에 마었고 가계도에 덧댄 부분과 하는지의 소견서를 함께 묶었다. 약탐과 병은 연서에게 맡겨 신문자리로 족장 가져오게 했다. 설탐에게는 짧은 쪽지를 보냈다. 내일 숨을 보는 말 대신 사람을 보는 침묵을 주십시오. 그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날 새벽 대문 앞에서 설탐의 그림자가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 그림자 옆으로 젖은 바람이 지나갔다. 은심은 두 손으로 비단 보자기를 쥐었다. 신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의 신문은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았다. 나는 오늘 숨을 잃지 않겠다. 그리고 이 집의 오래된 숨도 더 이상 감추게 두지 않겠다고. 아침 종이 세 분 울리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마당을 메웠다. 관리는 높은 목소리로 시작을 알렸다. 은심은 앞을 바라보았다. 어제와 달라진 것은 하나뿐이었다. 그녀의 눈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오늘의 말들이 불이 되어도 불씨는 이미 그녀의 안에서 빛을 받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빛을 어디에 비추느냐였다. 그녀는 손을 모았다. 오패가 손바닥에 선사 일어 차갑게 놓았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종이 3번 울리고 마을 사람들과 아전들이 모여들었다. 고을 관아의 신문은 대개 어두운 방에서 열렸지만 오늘만은 예외였다. 사대부 가문에 관한 소문이 이미 고을 전체에 퍼져 있었으므로 관리는 대청마루를 신문자리로 정했다. 햇살이 처음 끝에서 흘러내리고 서늘 한바람이 기동 사이를 지나갔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의 가슴은 누구도 고요하지 않았다. 관리가 큰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은 이 집안의 숨을 밝히는 짤이다. 마른 바람에 흩어지라. 증거는 흩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이 자리에서 본 것을 기억하라. 대청에는 시어머니 응심, 남편, 초호, 그리고 연서와 설담 스님, 한흥제가 차례로 자리했다. 주위에는 마을 원로들과 백성들까지 둘러섰다. 사람들의 눈은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은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먼저 연서가 나섰다. 그녀는 초호 개 약탕 그룹과 작은 병들을 내놓았다. 이것은 임신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약입니다. 잠시 돋은 구토와 어지럼증을 일으켜 사람을 속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을이다. 그렇다면
초옥이 정말로 시어머니는 손바닥 도로 마루를 힘껏 내리쳤. 감히 의여 주제에 이 집안을 욕보인 은야. 그러나 관리의 손짓으로 소라는 멎었다. 그는 엄청이 말했다. 약이 사실이라면 아이를 품었다는 소문은 흐망한 것이요. 그러면 그 흐망한 소문을 버들인 자는 누구냐. 모든 시선이 시어머니 얘기에 향했다. 그녀는 부채를 세차게 흔들며 입술을 굽게 다무로다. 이어 한흥제 가계도를 펼쳤다. 낡은 종이 위 덧댄 흔적과 지워진 글씨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 집안은 오랫동안 후사를 걱정해 왔습니다. 젊은 상공이 병을 앓는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지우고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아니라 그때 설담 스님이 조용히 손을 모았다. 수음은 서로를 비춥니다. 수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음을 감추는 자는 스스로 죄를 지는 것이지요. 은심은 그 말을 들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고 시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 비단보자기를 꺼냈다. 옥패가 햇살에 빛나며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관리가 물었다. 이 옥패는 무엇이요? 은심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해 저의 어머니가 남긴 것이. 그분은 떠나셨지만 이 옥패에는 제 피와 운명을 증명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한흥제가 고개를 끄다. 이 문양은 왕실과 이어진 가물만이 사용하던 비밀 표식입니다. 감히 위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간 대청은 폭풍처럼 술렁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단순히 아들을 낳춤 못한 며느리에서 왕실의 피와 연결된 여인으로 시어머니는 얼굴빛이 사나워졌다. 거짓이 또 도려인이 남긴 허황된 물건을 믿는단 말이냐. 은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당, 가계도, 그리고 옥패까지 무엇을 더 숨기 싫어하십니까? 관리의 눈빛이 시어머니 꽤 들었다. 이쯤이면 충분히 드러난 것 같소. 그러나 마지막으로 확인할 일이 있어. 그는 은심의 남편을 불렀다. 쌍공, 직접 대답하시오. 어릴 적 병이 오늘의 일을 만든 것이 사실이요. 남편은 땀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쏟아졌다. 은심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 오래 감춰둔 두려움과 죄책한 감이 번져 있었다.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다. 어릴 적 앓은 병의 그늘이 아직 제 몸에 남아있어. 아이를 얻지 못한 것은 제 탓일지도 모릅니다. 대청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오랜 세월 며느리에게 씌워진 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롭게 외쳤다. 설사 그렇다 한들 네가 왕실에 필요한 듯 이 집안의 면이 이루어서 아이 하나 낳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니냐. 은심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제가 아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말로 죄였음을. 그리고 이제 숨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대청의 기둥과 기와에 울려 퍼졌다. 관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선언했다. 사흘 내로 이 사실을 상감께 보고하겠다. 오늘의 증거와 증언은 모두 기록될 것이다. 이제 이 집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시어머니 얼굴은 굳어 볼처럼 변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은심은 그 눈빛을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의 숨으로 나의 길을 만들 것이다. 구여했던 대청마루가 다시 술렁이 시작했다. 관리가 상감께 보고하겠다는 말을 남기자 모여든 사람들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다. 사대부 집안의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곧 이 집안의 체면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부채를 주인 선을 덜덜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이건 모두 꾸며는 모아입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거짓을 꾸민 것이다. 사대부 집안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여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증거가 저렇게 많은데 5배까지 드러났으니 더 있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각자의 목소리가 올겨 대청을 가득 채웠다. 은심은 천천히 일어나 관리 앞에 나섰다. 품에서 다시 5배와 서찰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들었다. 이것은 저의 어머니가 남기신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이 집안에서 하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를 낳으신 분이 바로 왕실의 피와 이어진 분이셨습니다. 그 순간 대청하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한흥재가 나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몸은 이 표식이라는 호적에 오르지 못한 빗줄을 지키기 위해 쓰이던 것이 왕실과 기입헌연을 가진 자들 많이 사용했습니다. 감히 사소한 여인이 지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의 얼굴 빛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창백한 공포가 들이왔다. 네가 감히 그런 호황된 말을.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예전의 날카로움이 아니었다. 흔들리고 있었다. 은심은 눈을 곧게 뜨며 그동안 억눌려온 말을 쏟아놨다. 어머님, 저는 소년과 나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모욕을 받았습니다. 머리칼을 잘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죄는 숨은 감추고 허물 덮으며 며느리에게 모든 탓을 씌운 이 집안의 욕심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변학처럼 대청을 울렸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다. 그들의 동정은 은심에게 향했고 시어머니에게 향해든 존경은 차갑게 씻어갔다. 관리도 마침내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소. 후사를 잊지 못한 탓을 며느리에게만 씌운 것은 허망한 일이었소. 그뿐 아니라 약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가계도를 조작한 흔적까지 있다면 이는 집안의 죄가 분명하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소리쳤다. 이 여자를 산사로 보내지 않으면 이 집안은 무너질 것이다. 여자가 감히 집안을 좌지우지 않으니 이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초옥이 눈물을 흘리며 물어볼 꼴았다. 마마, 그만하십시오. 저도 죄인입니다. 약을 먹은 것도 거짓을 꾸민 것도 모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처 수 없이 그녀의 고벨은 대청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모든 증거가 이제는 지원까지 은심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설담수님이 합장을 하고 조용히 입을 여었다. 하늘은 숨을 속이는 자를 오래 두지 않습니다. 숨은 언제나 드러나고 드러난 숨은 결국 제자리를 찾게 마련입니다. 관리의 손이 높이 들리며 선언했다. 이제 이 사건은 상감께 그대로 보고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가문의 처분이 내내질 것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만큼은 명확히 하겠어. 은심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집안이 감추려 한 진실을 드러낸 증인이다. 사람들의 환호와 수군거림이 한꺼번에 덜 전화왔다. 은심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서 굴러 떨어지는 듯 했다.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마을을 잊지 못했다. 부채는 이미 부서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공중에서 떨기만 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은심은 천천히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찐두르던 숨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숨으로 살아가겠다. 공개 신문이 끝날 리 대정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관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정리한 뒤 사대부지만의 비리를 조정해보고 하겠다고 선언하고 떠났다.
남겨진 사람들은 마치 큰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은심은 무릎을 꿇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굴레가 마침내 벗겨진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런 맺혀 있었다. 억울함이 풀려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옥표와 서찰이 끝내 진실을 밝혀내 주었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채는 이미 산산이 부서져 바닥에 흩어졌고 그동안 당당하던 목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존경이 아닌 연민과 비난으로 바뀌었음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은심은 안채의 빈 방에서 홀로 등불을 겹고 앉았다. 옥패를 앞에 두고 서찰을 다시 펼쳤다. 매에 따라 네 피에는 이 집안조차 두려워 발 힘이 끓는다. 그날이 오면 이 글을 증거로 삼아라. 그 글귀는 이제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딸이 언젠가 억울한 굴레를 벗고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은심은 등 불안해서 눈을 감았다. 어머니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 소내려온 조정의 사자가 이 집에 도착했다. 그는 엄중한 표정으로 조서를 낭독했다. 이 집안은 후사를 잊지 못한 허물을 며느리에게만 씌우고 가계도를 조작하며 거짓약을 써 사람들을 속였으니 가문의 체면을 스스로 덜어 태원이 안주인은 모든 권한을 패탈당하고 은심은 명예를 회복하여 이 집 정실부인으로 인정한다. 사람들이 옥성고였다. 시어머니 얼굴은 돌처럼 굳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단호하지 않았다. 관청의 명령 앞에서 그녀의 건세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선 무릎 꿇고 은심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동안 나의 허물을 너에게 떠넘겼구나. 용서해다오. 은심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그녀가 갈망했던 한마디 사과였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제 몫이 아닙니다. 숨을 속였던 세월이 남편의 몫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숨을 되찾을 뿐이입니다. 그 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한 진실이었다. 촉은 눈물을 흘리며 은심 앞에 엎드렸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두려움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거짓을 따랐습니다. 은심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죄인이라면 그 죄는 너 혼자만 애 것이 아니다. 너 또한 이 집안의 욕심에 휘말린 희생자일 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따르거라. 그 순간 촉은 비로소 흉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은심은 대나무 숲으로 나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서늘한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무릎 굴굴 꿇고 옥표를 손바닥에 올린 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어머니, 이제 저는 제 숨을 되찾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숨은 언제나 빛을 찾아 돌아옵니다. 그날 이후 은심은 더 이상 억눌린 며느리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다. 예전에는 손가락질과 조롱이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다. 사람들은 은심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머리칼을 잘리고 모욕당했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드러낸 여인 가문보다 권세보다 숨의 진실을 지켜낸 여인. 그 여인은 남은 생애를 산사에서 보냈다. 누구의 존경도 누구의 두려움도 받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이 감추렸던 허물과 마주하며 조용히 늙어갔다. 은심은 안채의 주인으로서 집안을 다시 일으켰다. 그러나 그녀가 세운 것은 권세가 아니라 진실과 숨의 존엄이었다. 그녀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인의 머리칼을 차를 수 있어도 숨은 차를 수 없습니다. 숨은 언젠가 제 길을 찾아 도노오니 거짓스러운 결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 말을 자손에게 전했고 전설처럼 오래 기억했. 그리고 대나무 숲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며 은심의 맹세와 어머니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 속삭였다. 숨은 언제나 틀어난다. 숨은 언제나 돌아온다.